안녕하세요.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1년 동안 고생한 보람에 대해서 이번 시험에 좀 실패하신 분들한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항상 제가 평소에 얘기했듯이 합격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실무를 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공부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실제 밖에 나가서 중개업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했던 분들이 밖에 나가서 1년 업을 하다 보면 그러는 과정에서 저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도 공부할 때가 편했다고. 집에서 누가 돈 벌어라 이런 얘기도 않고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번에 여러분들 패스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게 잘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요. 이번에 이 중개사 올해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마 공법 과목인다 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좀 어렵게 출제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공법에서 과락만 면했다. 그런 분들은 아마 합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혼자 생각이지만 합격자 수가 작년보다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요. 근데 우리 공법 문제를 보게 되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 그 내용이 제 판단에 그대로 적중한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얘기 했는가? 항상 이런 얘기 했죠. 공법은 10문제 그랬죠. 공법은 10문제 이상 우리가 모른다 그랬죠. 안 배우니까 모른다. 10문제 이상은 모를 거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다 틀릴 것이고 그 대신 20문제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 나온다. 이게 정확히 들어맞았거든요. 10문제 이상이 못 푸는 게 나왔고 20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나왔고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했듯이 나머지 10문제 얘를 갖다 어떻게 잡아낼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죠. 이번에 공법 시험 문제 보면 10문제 이상입니다. 10문제 이상 12문제 정도가 좀 어렵게 나왔고 그 대신 20문제 정도는 누구든지 풀 수 있게끔 그러니까는 기본 강의를 충분히 들었다 하신 분들은 공법에서 꽈락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꽈락은 나올 수 없고 어느 정도 하더라도 공법은 그래도 50점은 무난하게 풀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해봅니다. 자, 먼저 문제 보면서 이제 하나씩 점검해보죠.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81번. 저는 지금 A형입니다. 81번. 국계법령상 기반 시설에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걸 갖다가 이 지금 1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인데 여기서 당황한 분들 문제를 절대 못 풀었을 것이고 조금만 생각 있으면 제가 평소에 우리가 올 여름 휴가 어디 갔죠? 강릉 갔죠. 강릉 가서 누구 만났나요? 이 얘기 많이 했죠. 강릉 가서 누구 만난다고 우리는 도강자를 만난다고. 도강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반 시설 중에서 세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도로가 있고 또 광장이 있고 또 자동차 정류장 세 가지 있다 이 얘기 많이 하고 우리가 암기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자 그중에서 자동차 정류장이 어떻게 세운답니까? 이건 알 리가 없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 대신 지문 5번은 뭡니까? 광장 아닙니까? 교통광장. 교통광장이 여기 있지 왜 이리 가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 있으면 1번 문제는 아주 쉽게 맞힐 수가 있었다는 얘기요. 뭐만 알았으면 도광자만 알았으면.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5번이 되고요. 82번입니다. 82번은 이거는 가장 기본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본계획 만들 때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몇 년 내? 5년 내 했으면 또 할 필요가 없다고. 모든 계획의 행정계획 재검 때 몇 년이고? 5년이고. 그래서 82번 문제는 좀 보너스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년이니까 4번 되겠네요. 83번입니다. 좀 치사 문제입니다. 83번은 자 국계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게 뭡니까? 양호한 주거환경이면 전용주거 편리한 주거환경이면 일반주거거든요.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게 얘기인데 물론 답은 1번입니다. 동물 미용실이 2종 근생인데 왜 이 문제가 좀 치사하다고 하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뭘 봤습니까? 조례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치사한 얘기입니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찾으라. 이래서 어렵다는 얘기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됐고요. 84번은 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문제가 틀린 거 그랬죠. 2번 보면
2개 이상의 노선이 교통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에서 2km 이내 위치한 지역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야 한다. 머릿속에 3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정택 10년, 둘, 시공 30, 셋. 녹지가 주, 상공, 변경 30. 그 답은 2번 쉽게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4번 보면 나왔죠. 공법상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간첩이 정한다? 100% 뭐라고? 국장이 정한다. 어려운 시험에 2문제나 나왔어요. 당연히 암기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84번에 2번이 됐고요. 문제가 85번입니다. 85번은 어렵다가 아니고 못 풉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 만든 출제위원은 이거를 갖다 과연 알고 만들었을까? 제가 봤을 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공법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이런 법조문에 있는 것 갖다 문제 내면 누구든지 다 내죠. 알고 맞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문제를 갖다가 알고 풀었다는 것도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 등식이 이렇게 됩니다. 문제. 이게 지금 이 거음표율 완화에 관한 사인데 거음표율 완화는 이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음표율 거기에다가 곱하기 이만큼 완화해죠. 1 플러스 공공시대에 제공되는 거에다가 제공되는 면적에서 본래 토지 면적을 나누거든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면 대입해 볼게요. 자, 거음표율 얼마고 60이고 등식이 대입하면 1 플러스 공공시설에 제공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400 중에서 100이죠. 100을 공공시설에 제공하고 본래 토지 면적 얼마다? 400이다. 그러면 자, 1 플러스 100 나누기 400은 얼마 됩니까? 이게 0.25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0.25 그냥 1.25죠. 그러면 60 곱하기 1.25 하면 얼마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몇 프로 남게 되면 75%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문제 나온다. 내년에 또 나온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수업 시간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85번 같은 문제를 수업 시간 우리가 배워서 맞춘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과정 우리가 1년 과정 하면 되고 5년 과정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이 100점 맞추는 시험 아니잖아요. 60만 맞추면 넘어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85번 같은 웃으면서 가볍게 패스 넘어가고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평소에 강조했던 888로 밀어야 돼요. 888 밀어가지고 이번 시험에 888 적용하면 몇 번 있는지 모르겠지만 888 밀게 되면 그런데 운 좋으면 맞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걸 풀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86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이 더 어려운 거. 자, 1번이 맞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 있는 허가구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할 때 허가 유효한다. 도시지역 밖에 임야는 1000 아닙니까? 최소면 10%에서 300%니까 최소면 얼마가 돼요? 100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문제는 90이기 때문에 최소 한다 하더라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고요. 2번 시도에서는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지방의 의견 듣고 중앙도정의 심의 거쳐야 된다. 말이 안 되죠. 허가구역, 시도가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지방의 의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왜 중도위가 나옵니까? 지방도시기원의 심의가 나와야지. 그래서 2번은 완전 엉터리. 3번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 5일 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허가구역 국장하고 시도가 지정 공고하고 5일 후입니다. 국장 시도가 지정 공고하고 5일 후 엉터리죠. 4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구 안에 일부 지역이면 누가 지정권자 누구? 그때는 시도지사. 둘 이상 시군 걸치면 국장 암기해야죠. 5번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불허가 처분받은 때 매도는 90일 내 시군구 이의신청이 아니고 이의신청은 한 달 내 시군구 이의신청합니다. 답은 1번이네요. 87번 거음표를 최대한가 낮은 지역도 높은 지역. 처음에 거음표 용적률 반드시 나온다고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너스로 봐야 돼요. 답은 5번이죠. 생산독지 20, 근린상업 70, 유통상업 80 보너스 문제고 88번입니다. 88번 문제도 반드시 나오는 문제인데 약간 응용했죠. 그러니까 88번 문제는 우리가 알지만 좀 어렵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알지만 좀 어렵다 그래요. 봅시다. 갑소유 토지를 A광역시 B구역에 소지하는 B구에 소지한 지목이 대인토지로서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을 할 때 토지계 시설 부지다.
갑의 토지에 대해서 국계법령상 시설분 매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먼저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려고.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냐? 여기가 A광역시입니다. 이 지역이 A광역시이고 A광역시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B구죠. 여기가 자 B구다. B구 A광역시 B구 여기에 이만큼 해가지고 갑이 토지 가지고 있다. 근데 지목이 대다 이런 얘기죠. 지목이 대. 그러면서 이 토지공사를 사업 시행되는 도시계 시설 부지다. 간단히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빵 들었다 합시다. 도로가. 그러면서 시행자가 누굽니까 하면 시행자가 토지공사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갑이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원래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A광역 시장한테, 얘한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져서 누구한테 한다? 당연히 시행자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얘한테 한다라는 거 알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갑의 토지 매수 문자는 비구청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때는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 두 번째, 2번.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며 토지에 있는 건축물. 아니 여기 있는 땅만 사가라. 그럼 건물은 들고 간답니까? 말이 안 되지. 토지 건물 모두 사가라요. 3번. 갑이 원할 때 매수 문자는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안 되죠. 만약에 이 토지공사가 A광역시 있다 그러면 채권 줄 수 있지만 지자체는 채권 주지만 토지공사는 채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매수 문자는 매수 청구받고 6개월 내 매수 결정해서 갑과 광역시. 자, 매수 청구하면 토지공사 언제까지? 6개월 내 매수한다 만다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A광역시장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4번은 옳은 표현이고. 5번. 매수 청구에 대해서 자 매수 거부 결정이 나오면 얘는 허가받아서 뭐 합니까? 3층이 아닌 단독, 3층이 아닌 1종근생, 3층이 아닌 2종근생 그리고 공작물이죠. 근데 여기 보면 2층까지는 좋았는데 다세대잖아요. 다세대는 단독이 아니고 공동이잖아요.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89번입니다. 광역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1번. 국장이 광역 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의 심의.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이 지정하려면 당연히 중도위 심이지 무슨 지방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번. 도지사가 시장 군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에 수립할 경우 국장의 승인받지 않고 광역도에 수립할 수 있다. 그렇죠. 도지사가 단독 한다든가 도지사가 시장 군수 공동할 때는 국장 간섭받을 필요가 없죠. 국장 승인 없이 본인 직접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번 옳은 표현.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의 광역경 변경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4번 시장호수가 광역도 수립 변경하려면 국장 승인 말이 안 되죠. 상식. 승인은 어디로 간다고요? 직근상급. 그러니까 시장호수 누구 승인? 도지사 승인. 5번 광역계획권을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해야 되며 관할계획 일부만을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일부만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90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문제가 틀린 겁니다. 답이 너무 쉬워요. 답이. 3번 봐요. 동일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계 개발물도 관련 경우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90번 문제는 틀릴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91번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예요. 2번. 토지공사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토지수 동의받아야 한다. 이거 아니죠. 이 지금 2번에서 묻는 게 뭡니까? 민간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입니까? 민간시행자 수용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을 동의받아야 한다. 근데 토지공사는 민간이 아니잖아요.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답은 2번. 92번입니다. 국계법령상 도시관리계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완전 치사죠. 그러니까 공법은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내용 나오면 법조문 들고 가지 않는 이상 무슨 수로 맞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거 풀 때는 자 먼저 기억, 니은, 디귿 보면서 디귿이 평소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디귿은 해당 지구단위 계획관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이 2% 미달하면 이 지문을
여러분 1년 동안 공부할 때 문제 나간 거 보면 2번 지문 되게 많이 나갔어요. 2번이 아니고 그 지금 디귿 지문이. 그러니까 디귿 지문 우리가 많이 봐서 2%에 미달한다. 미달 작은 거죠. 경미로 가야죠. 제외해야죠. 그러니까 디귿은 반드시 어찌해야 돼요? 제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는 디귿은 있어야 돼요. 디귿이 있어야 된다면 1번하고 3번은 탈락됐죠. 1번, 3번 탈락되고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인데 기억은 개발 제한기간의 기반 설치. 이 지금 생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경미거든요. 근데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무슨 행위하는 것은 대부분 중대한 행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빠져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빠져야 되고 디귿은 있어야 되고 그럼 남는 게 몇 번입니까? 2번하고 4번이죠. 2번, 4번. 그 중에서 하나를 찍어야 돼. 그 중에서 하나를. 그렇게 하게 되면 가능성이 좀 더 있었고 그냥 안 보고 막 찍었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2번하고 4번 놓고 거기서 고민해서 하나를 찍었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답은 2번이고요. 93번입니다.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더지개발 사업 준공검사에 체비지 사용할 수 없다. 이 1번 지문은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문제 풀이할 때 몇 번 다뤘거든요. 체비지는 준공이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체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만 지정하면 시행자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체비지 용도로 예정지만 지정하면 어쩐다고 팔 수 있다 그래야죠. 준공검사하고 환지 처분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94번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이다 옳은 것. 자, 이 문제도 답은 너무 쉬워요. 자, 1번 볼까요?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토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아니 수용 사용을 시행자가 해야지 지정권자가 왜 합니까? 사업 시행하다 필요할 때 해야지. 1번은 말이 안 돼요. 2번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공치법 준용. 너무나 당연하죠. 3번 여러분이 공부 많이 했어요. 이거 세부 목록 고시를 물어본다. 사업 인정 고시 본다. 암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국토개법 무엇을? 실시계 고시. 개발법 세부 목록 고시. 도정법 사업시행 사업인가 고시.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그게 공치법상 모의사고 사업인정고시라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4번 원형지 공급 면적. 이것도 수없이 많이 해요. 원형지 공급하고 토지상한 채권이 숫자가 비슷하니까 자꾸 바꿔놓는다고.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 얼마 이내? 3분의 2 이내. 토지상한 채권은 얼마 넘지 마라?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숫자만 살짝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94번의 답은 3번이고요. 95번 조합이다 틀린 것은. 자, 조합 틀린 거 4번 봅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면 국공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똑바로 나왔죠. 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건 맞게 나왔는데 앞에 뭐를 바꿔놨어요?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발법은 국공유지 포함이잖아요.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어디 가면 제외가 있었어요. 도시관리계 입안 제한에서 의외로 이번에 산업유통개발지원적 입안 제한이 나올 걸 예상해서 안 나왔는데요. 도시개발 입안 제한할 때 기반시설이 5분의 4. 이제 제일 먼저 주, 기, 지 사이니까 기반시설 5분의 4고 지구 단위와 산업유통이 3분의 2 아닙니까? 거기서 면적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 제외한다. 그러니까 국계법 그쪽은 제외고 개발법은 포함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공유지가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 됐어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96번입니다. 96번 이것은 조금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 환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 기억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조정되는 다른 토지로 이전한다. 무슨 환지냐?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른 토지, 이 토지 대신 저 토지 얘기거든요. 두 번째, 자 환지 전 토지 건축물 가로 건너뛰기 의미 없으니까 건축물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을 건설되는 구분 건물 이전한다. 이 니은을 보면서 니은을 얼른 알 수 있죠. 뭐 준다고? 구분 건물과 건축물 일부하고 대지 공유지분 준다. 이거 무슨 한지요? 입지한지. 그러니까는 니은은 입지한지고 기억이 평면한지냐 평가한지냐. 평가한지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평면한지입니다. 평면한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됐고 97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97번은 내용을 전혀 몰라도 이 문제의 답은 알 수 있어요. 부동산 공법에서
기재부 장관은 절대 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공법 어디를 가더라도 기재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런 말은 쓸 수가 없다고요. 5번 보면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기재부 장관이 아니고 누가? 행정자치부 장관.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공법에는 기재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답이 5번이고요. 자, 문제 98번입니다. 98번. 참 치사하게 이게 시행 규칙에 있는 부분인데 시행 규칙에 있는 부분을 또 출제를 했는데요. 이 평균 토지 부담률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다 제가 이쪽에다 미리 등식을 좀 써놨는데 평균 토지 부담률 산정 등식 있게 됩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게 미리 써놨는데요. 보류지 면적에서 자, 보류지 면적 거기 있는 거 그대로 하게 되면 보류지 면적이 106,500입니다. 보류지 면적에서 뭘 빼주냐? 지금 박스 안에 두 번째 있죠. 공공시설 설치로 시행되게 무상 기술된 토지면적. 그러니까 무상 기술된 토지면적 2만에다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이거든요. 만. 그럼 두 개 되면 뭐예요? 3만. 이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6,500에다가 3만을 빼라. 그럼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76,500 나오겠네요. 자, 이거를 갖다 뭐로 나오느냐 그러면 환지 계획별 면적이 얼마? 20만. 거기에다 똑같이 빼는 거예요. 얘 똑같이 빼는 거예요. 3만 빼면 나오면 17만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갖다 하게 되면 몇 프로 나오냐? 45%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98번 같은 문제도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지만 일부러 어렵게 내려고 그러니까 예전에 출제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시행 규칙이니까 공부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출제하면 우리가 많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 또 일부러 허를 찌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답은 45%가 되고요. 99번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문제 틀린 것. 답은 3번인데 3번 봅시다.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 생략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인데 이거를 우리가 3번을 공부해서 맞힌다. 대한민국에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럼 3번이 틀렸던 건 어떻게 하는가? 자, 1번 기본계획 작성 방법. 공법상 모든 계획의 작성 방법 100% 누구다? 국장이다. 이건 알죠? 1번은 O. 2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 얻지 않아도 된다. 자, 대도시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지사 승인 안 받습니다. 본인 직접 확정하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누구 승인 받아야 돼? 도지사 승인 받는데 그냥 기본계획 변경입니까? 어쩌고 저쩌고 변경입니까? 평소에 얘기했던 거.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요.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 그럼 어쩐다? 승인 안 받는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연습할 때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 4번 대도시 시장은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행장과 협의해야 된다. 맞는 말인데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5번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 4, 5가 맞으니까 3번이 틀렸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이거 알고 3번이 틀렸다는 거 알고 푼다? 대한민국에 그럴 사람 없습니다. 저한테 수업 듣는 분들이나 다른 교수님의 수업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연습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 만드는 방법을 먼저 배우라 이 얘기 많이 했죠. 그 방법 가지고 문제 풀어내면 된다는 얘기고요. 100번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1번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 못합니다. 광역시장한테 신청해야 돼요. 광역시장이 지정해야 돼요. 2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합니다. 엉터리죠. 3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단독 공동 더해서 몇 가구? 20가구. 여러분 내년부터는 10입니다. 10. 올해 시험 본 사람 20이요. 이미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20. 그 다음에 4번 가로격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 기준은 2분을 완화할 수 있다. 4번은 몰라요. 거기까지 공부할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솔직히 몰라요. 패스입니다. 그러면
5번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 호수와 공동 세대수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가로일대 정비 사업하는데 예를 들어 25가구 있다. 철거하고 12개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25개 이상은 해줘야 되겠죠. 5번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4번은 모르지만 5번 때문에 틀린 거예요. 4번 어디에 틀린가?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한 경우입니다. 위치하지 않느냐 아니고 위치한 경우. 좀 치사하죠. 그래도 5번 답은 찾아냈어야 돼요. 101번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1번 토지승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소유자 옥수수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고 그냥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조합을 할 수 있고 소유자 할 수 있고. 1번 틀렸죠. 2번 토지승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준다. 이사 수까지 암기하면서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공부 분량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 2번은 우리가 몰라타고 패스해타고. 3번 자 재건축 사업의 추진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포함된 정비구역 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면적 4분의 3 이러면 안 되죠. 주택단지가 아니면 4분의 3, 3분의 2 숫자 큰 게 무조건 뭐다?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1 그래야죠. 엉터리. 4번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은 3분의 2 동의받는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암기 못해요. 그러면 4번도 패스요. 5번 대의원의 임기 중에 결의된 조합장 보고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이 5번은 그러니까 저랑 같이 문제풀이 제대로 했던 분들은 이거 몰라도 답 찾아냅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대의위원회가 평소에 했죠. 대의위원회가 뭐 하려고? 총회 권한을 뭐 한다고요? 대행한다고. 대행. 그러면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데 총회 권한 중에서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대의위원회가 대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도정법이니까 많아요. 이거는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문제가 나오면 없다 가지고 낸다고요? 있다 가지고 낸다고요? 없다 가지고 낸다고요. 왜요? 원칙이 대행을 하는 거니까. 문제는 예외 가지고 만들으니까. 이 연습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5번 대의위원회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로 밀어야죠. 알고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 눈치로 문제 풀어낸다니. 이 정도 문제는. 그것도 몰랐다 그러면 자 평소에 문제 풀 때 그 얘기했죠. 2번하고 지금 2번하고 4번 자 2번하고 그리고 4번하고 5번 3개 남았네요. 문제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거죠. 옳은 거 문제 풀 때 어차피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까칠한 거 찾으려 했어요? 부드러운 거 찾으려 했어요? 틀린 거 그럼 까칠한 거. 뭐가 까칠하다고? 숫자 있는 게 까칠하다고. 그렇게 연습해서도 문제 풀어낼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1번 같은 문제도 실력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눈치로 풉니다. 눈치로 5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얘기고 102번입니다. 관리처분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이거 문제 많이 풀어봤죠. 1번 지문. 왜 많이 풀어봤습니까? 기출문제니까. 이 지문 또 나왔어요. 지금 두 번째 나온 거예요. 2번도 많이 풀어봤어요. 1번, 2번이 원래 나왔던 게 또 나왔거든요. 지금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관리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많이 봐서 우리가 알고 들어봐서 3번 사업시행자는 폐건과 밀집으로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물 소유자 동의에 시장 허가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 있다. 이것도 많이 했죠. 원래는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건물 철거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붕괴 안전석 우려가 있다든가 그게 했잖아요. 비행 청소년 본드 받고 날아다닌다고 오분화 된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주민들 2주 다 해가지고 빈 공가가 있다 그러면 이거 비행 청소년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오분화 되니까 된다고 미리 철거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탑 3번이 너무 쉬워요. 4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는데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정전토지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동의를 안 받아야지. 동의를 왜 받습니까? 더 쓰려고 받았으니까 당연히 쓸 수 있다 그래야죠. 5번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사업 수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공동 이용시설 세대 설치한다. 한마디 해볼까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시행 방식 뭡니까? 기. 하나밖에 없죠. 기. 관리 처분 계획이 없는 관리 처분 계획. 없는데 왜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오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5번은 엉터리. 답 3번이죠. 103번입니다. 도정법상 사업시행 인가받은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사업이고 공사 전부 완료를 전제한다. 원래 이 문제보다 좀 도정법 전체 흐름은 그 지문이 나올까 했는데 이제는 아주 저 도정법 끝에 가가지고 구석지에 있는 걸 끄집어 냈는데요. 일단 먼저 준공인가가 나오면 준공인가 떨어지면 두 번째 토지 분할합니다. 토지 분할하고 그 관리처분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때 통지하고 그리고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 고시합니다. 순서대로면 기역, 티귿, 니은, 니을이겠네요. 104번입니다. 104번 문제는 보너스입니다. 그냥 뭡니까?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저소주민 집단 거주 그러면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105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기준이 다 틀린 거. 이것도 보너스 문제거든요. 세대 구분형 나올 거라고 이미 예측했잖아요. 뭐였습니까?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면적은 14 이상이다. 3분의 1 넘지 마라. 3분의 1 넘지 마라. 그리고 주택 건설 기준 계산할 때는 한 세대를 본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12 이상이 아니고 14 이상. 단순 암기 문제였어요. 106번입니다. 주택조합이다. 옳은 것은 1번. 국민주택 공급하게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시군구 인가. 얘 또 나왔죠. 주택조합에서 1번 지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 신고. 설립 신고, 변경 신고, 해산 신고 다 신고입니다. 신고. 1번 X. 2번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 포함해서 건설 예정 세대수의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조합원의 2분의 1이고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경우 공동주택 소유권을 수인이 공유한다. 1인이죠. 대표는 1인. 4번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한다면 충원할 수 없다. 사망 제일 먼저 나오죠. 충원서 첫 번째 사망. 사업계획 승인 얻은 이후에 양도증여 판결 바뀌었을 때 또 탈퇴 2분의 1 미만, 무자격 판정, 건설 예정 세대수 변경 2분의 1 미만, 사망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충원할 수 있다죠. 5번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때 조합의 변경인가 받아야 한다. 5번만 맞네. 변경 세련의 변경인가 받습니다. 107번입니다. 107번은 보너스 문제인 보너스. 주택단지다. 두 개만 암기 딱 하랬죠. 첫 번째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 두 번째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 뭐가 나왔습니까? 폭 15m의 일반 도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가 안 됩니다. 주택단지 하나죠.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그 다음 그래서 107번도 보너스고 108번은 이거 보너스 108번은 못 풀어요. 이렇게 나오면 108번 문제는 이런 구석지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아주 안 보이는 게 있는 것 같다. 설거머니 문제는 무슨 수를 맞춘답니까?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40문제 다 푼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공법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가는 연습해야 돼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며칠 이상 주민의 공람하고 지방에 의견 낸다. 이 경우 지방에 의견 신임받고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한다. 그러면 니은은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니은은 알겠는데요. 대부분 관계기관은 의견 제시 그러면 30일이면 30일, 지방에 30일. 근데 기억이 14일이냐 15일이냐 이거 참 애매하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4번하고 5번 중에서 하나를 꼭 찍어야 돼요. 그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888로 밀었어야 돼요. 물론 답은 4번입니다. 109번입니다. 주택 상환사채 틀린 것은 이거 혹시 뭐 틀린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 문제도 보너스 문제입니다.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 효력은 상실된다. 그럴 줄 알고 어쩐다고? 등록사업자가 민간 아닙니까? 망할 줄 알고 이럴 줄 알고 지급보증 다 받았습니다. 등록사업 등록이 말소돼도 그가 발행한 사채효력은 아무리 영향이 없습니다. 유효하다 그래야죠. 3번 틀렸죠.
110번입니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물론 답은 5번입니다.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 공급된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동의 없이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매하지 동의 없이 전매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우리가 지금 시험 보고 이의신청 기간이 일주일 아닙니까? 일주일이라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해야죠. 이의신청. 일주일 기간 내에 이의신청합니다. 그럼 이의신청하면 이제 한두 문제 부족한 여러분도 찾겠지만 강의하는 저도 찾습니다. 이의신청을 찾아야죠. 어떻게 하든 간에 1년 고생했던 게 보통 고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명 합격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이걸 급하게 찾습니다. 급하게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가 우리는 굳이 하기 위해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찾다 보면 해석이 좀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가 더 굳이 합시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찾다 보면 저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수라고 하는 게 여러분을 갖다가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고 굳이 하는 과정에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강의하는 선생님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험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강의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 신청을 찾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작년에 급하게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급하게 촬영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지금 왜 틀렸는가 궁금해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드려 해설하는데 해설하면서도 빨리 이 신청글이 있으면 찾자 해가지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강의하는 동료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게 이 신청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제가 해설 강의할 때는 다 되겠다. 우리가 더 이상 못 찾았으니까 법조문상으로 되겠다 해가지고 아 이거 잘하면 이 신청글이 되겠네요. 이 말 하고 그 강의 촬영하고 나고 하루 뒤에 다시 우리가 또 찾아봤더니 그 이 신청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했죠. 아 제가 성급했습니다. 이거 이 신청 안 된 것 같다고. 그렇게 해명했는데도 그걸 인터넷상으로 어떻게 강의하는 선생님 그것도 확인 않고 설명해 줍니까? 라고 이의제기한다 그러면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이 신청 못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저희는 강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설령 그게 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가지고 꼬투리 잡고 인터넷 공간에서 뭐뭐뭐 선생이 그 내용도 확인 않고 강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얘기 하냐 그러면 저는 110번 문제가 답은 분명히 5번입니다. 답은 분명히 5번인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3번과 4번도 저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3번, 4번도. 원래 지위를 전매 제한 기간 내 지위를 전매할 때는 누구 동의받고 사업주체 동의받고 주택을 전매할 때는 사업주체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현대가 사업주체 현대가 사업주체인데 현대가 어디 가서 건설하냐 우리 거제 저기 거제도 가가지고 자 주택 건설합니다. 거제에서 주택 건설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했다. 우리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받고 우리는 뭘 썼어요? 계약 썼어요. 자 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뭘 한다고요? 지위다. 지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 상태에서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우리 앞으로 뭐 했습니까? 등기했습니다. 등기해왔으면 이거는 지위가 아니고 뭡니까? 주택입니다. 주택.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등기 전 다 했어요. 분양받은 자한테. 자, 그러면 현대는 거제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어쩐다고? 아,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지. 근데 어디 가서요, 이제? 어디, 저기 강화도 갑시다, 강화도 가서 현대는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이 주택이 뭘 걸린다고? 전매 제한에 걸려있다고 지금 전매 제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최대 10년까지 가잖아요. 전매 제한에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갖다가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니까 팔아야 되겠어요. 누구 찾아가서? 현대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지위일 당시에는 현대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지위일 당시에는 사업주체는 그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인 경우는 사업주택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토지주택공사입니까? LH공사. 근데 이 주택을 건설한 누가?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그때는 누구한테? 지방공사한테. 법조문을 이러고 나오거든요. 근데 3번, 4번도 대충 사업주체 동의받아가지고 사업주체 동의가 뭐라고요?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이게 옳은 표현인데
물론 얘들도 사업주체니까 포괄적으로 사업주체 안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고 말하면 할 말 없겠지만 그래도 전문사고로 주택이면 분명히 주택이면 LH공사고 지방공사라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한 명 더 구제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의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만들었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의 신청 안 받아줘요. 예를 들어가지고. 또는 제가 또 분석 좀 잘못했어요. 이의 신청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뭘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를 위한 실수가 아니고 여러분을 좀 더 구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자신 있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 간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의제기 해가지고 답 안 되는 거 답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도 해야 되니까 강의하는 선생님들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전부 다 뒤지고 있습니다. 놀고 있질 않아요. 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기다려 보시고 물론 올해 문제가 좀 많이 깔끔해요. 문제가 많이 깔끔해가지고 이심 별로 안 나오겠는데 그래도 오늘이 지금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 화요일 정도까지 되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 다 나옵니다. 그때까지 하게 되면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그때 화요일 정도 된다 그러면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자기가 발견한 이의 신청 이제 정리 다시 합니다. 정리. 지금 급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올려놔요. 올려는 왜? 한두 문제 차이로 불안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좀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수요일쯤 가게 되면 화요일 대부분 저녁 때 가게 되면 자기가 이심 정리를 다시 해서 올려줄 겁니다. 깔끔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이의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물론 110번의 답은 물론 지금 현재 가다 5번 5번이 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확실해요. 5번 답은 확실한데 저는 3번과 4번도 사업주체 동의 이 부분보다도 LH공사 자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라고 써야 더 정확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요. 그걸로 한번 어쨌거나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요. 안 받아준다고 해서 지금 해석이 틀렸다고 해서 또 인터넷상으로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요. 111번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봅시다. 토지공사가 총 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주체에서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누구? 국가지하철공사공사. 국가지하철공사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회사. 얘가 그거 아닙니까? 50% 초과 출자했으니까. 두 번째, 관광특구 51층이죠. 140m는 필요가 없어요.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이니까 51층 분양가 상한제 안 받아요.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누가 지정합니까? 이거는 국장이지 시도가 아닙니다. 시도가 아니고 국장이요. 4번이 이게 한 문제가 아니라 지문 하나 따라 났는데 4번이 어뢰생 이거 문제 만들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할 때 이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 한 문제 만들기 진짜 좋다고. 근데 한 문제 지문 하나 딱 넣으면서 그 답으로 나왔어요. 자, 사용검사 후 주택 단지 내 일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 미만? 100분의 5 미만. 이게 답이 됐죠. 근데 이건 다 맞췄을 겁니다. 암기했을 것이고. 5번 사업주체가 토기 과열지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 입주자 선정된 지는 매매 상속. 상속은 어디든지 다 통과합니다. 다 통과. 상속이 안 된다 그러면 눈 감을 수가 없다니까. 눈을 편히 감아야 되는데 상속은 뭐든지 다 된다. 뭐든지 다 된다. 112번입니다.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본 것은 이것도 참 치사한 문제예요. 그 적용 안 하는 게 10개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암기해가지고. 근데 치사한 문제인데 특이하게도 얘는 우리가 특이하게도 다 많이 봤던 지문들이에요. 예문 하나 가지고 예문 하나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 대부분 거기서 나온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그것은 기왕, 니은, 디귿 셋 다 적용 좋지 않습니다. 알고 푼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알고 풀기 좀 힘든 문제였고요. 그까지 암기한다는 게 좀 우리가 좀 어렵죠. 그러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죠. 113번입니다. 자, 허가받은 건축물 철거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건축법이 올해는 건축법에서 특이하게도 허가 파트를 안 냈어요. 건축법 원래 허가 파트가 기본 2문제 나와야 되는데 허가 파트 안 내고 자꾸 좀 사이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 113번도 이거 완전 사이드거든요. 근데 사이드는 쌓였는데
이거 안 배워도 1번 봐봐요.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조회사, 시장, 군수신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축법에서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건축물 관리대장은 누가 관할합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철거하게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한테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건 누가 알아야 돼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가 알아야지. 어떻게 특별시, 광역시가 나왔냐?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114번입니다. 114번. 건축법령상 고층 건축물의 피난 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건축물인데 이게 무슨 건물입니까? 30층 이상 4, 32, 120m이 뭐라고? 고층. 초고층은 50층 이상 5, 4, 20, 200m 이상. 봐요. 높이는 190m지만 층수가 63층이니까 초고층이 초고층. 일단은 초고층이고 그리고 이거 제가 딱 한 번 설명한 기억나는데요. 우리가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하는 4개 생각납니까?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하는 4개 그러면 지, 주, 피, 지, 또, 주, 피. 이 피가 초고층이죠.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는 안정교인데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이면 이런 얘기 얼핏 한 번 같은데요. 만약에 얘가 100층짜리 건물이다. 여기서 50층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몇 층마다 이렇게 30층마다 피난 안정벽을 하나씩 만드는 여기서 말하는 피가 이거거든요. 이거. 초고층, 준초고층의 피난 안정벽. 이 부분은 바닥이 제외된다. 딱 한 번 설명한 기억이 났는데 특이하게 그 부분이 나왔는데 그래서 114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초고층이고 30층마다 한 개씩 만듭니다. 115번은 보너스죠. 주요 구조부 바, 지, 보, 내, 주기 살펴보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투축 계단. 이거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사익 기둥하고 치하층이 안 되죠. 116번입니다. 건축 협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우리가 이런 내용까지 물론 공부 협정 얘기는 저는 딱 한 번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해가지고 근데 제가 한 번 한 걸 갖다가 기억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억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배운 실력으로 푼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분량이 너무 방대하니까 간혹가다 상식을 대입해도 저쪽에 있는 내용 가져도 풀어도 풀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가? 1번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과반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협정 치를 수 있다. 상적 과반수 가지고 리모델링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축법을 떠나가지고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결의 한동안 넣으면 그 동 5분의 4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못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과반수 동의로 리모델링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요. 과반수가 아니고 전원동입니다. 전원동. 1번이 너무 상식 밖의 지문이다 이런 얘기요. 그렇게 생각 풀었을 것이고 117번은 보너스죠. 툭하면 자 공개공지 설치 대상적이 아닌 적은 뭐라고요? 전전공. 뭐라고요? 전전공. 뭐라고요?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리고 녹지는 공개공지가 주민들의 쉼터 아닙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추상공에 사는 것이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그냥 가다가 아무데 앉아 쉬면은 그거 다 전부 다 들이니까 그것은. 공개공지 앞에서 아무데 필요하면 앉아 쉬서 이런 얘기요. 공개공지는 추상공이 사는데 추상공 중에서 대상이 아닌 적이 뭐라고? 전정공,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일반주거. 118번 축조 신고 건축 대상인데 참 이것도 좀 치사죠. 이거 나온 지 이제 한 15년 됐을 겁니다. 15년 동안 바라보면서 계속 암기를 할까요? 이 엉이, 광사, 장육, 고팔, 2m는 옹벽 담장, 4m는 광고판, 광고탑, 6m는 장식탑, 기능탑, 굴뚝, 철탑, 8m는 고가서. 옛날은 주구장창 암기를 했는데 이게 10년, 15년 문제가 안 나오겠어. 이거 하지 맙시다. 나오든가 말든가. 차라리 중요한 거 암기가 더 낫겠다고.
15년 만에 한 번 나온 거 그걸 맞추려고 암기하기 때문에 차라리 더 중요한 거 암기하겠다고. 그래서 별로 관심 안 뒀던 애인데 또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공법법 우리가 멘붕 온다, 멘붕 얘기하는데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차피 10문 이상은 모를 거니까 그런 걸로 딱 생각하고 딱 제껴줘. 제끼고 뭘 한다고? 내가 암기 못해도 너는 888 찍어서 맞힌다. 그걸로 가져야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 119번 농지법상 영어 틀린 것은 1번 내용을 갖다 약간 치사하게 살짝 헷갈리게 해놨는데 답이 쉽거든요. 1번 실제로 농작물 경작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참 웃기는 게 문제 만든 사람이 아니 실제로 농작물 경작하고 농작물 경작하면 지목의 강급이 농지거든요. 근데 지목도 과수원이에요. 아 전답 과수원이 농지예요. 전답 과수원이. 근데 거기다 뭐 한다고? 경작하고 있다고. 그럼 더 농지지. 자 1번이 농지가 아이한테서 1번은 틀렸다는 얘기요. 120번입니다. 올해는 왜 또 농지법이 이렇게 사이드만 나오는지 중요한 거 싹 빼먹고 농지법은 그냥 평소에 했듯이 농지법은 그냥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만 맞추면서 했는데 그래도 119번에 1번을 맞췄겠네요. 120. 자, 농지 임대차에 관한 사항인데 옳은 것은 1번 A 농지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 다 봤어요. 믿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A 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3자의 효력이 생긴다. 이거 문제 풀어 몇 번 했거든요. 이것은 시구 운면장이 확인하고 인도하면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했고 두 번째 임대인이 참 이것도 치사 임대인이 취약 3번 임대인이 질병 이런 경우는 3년 미만 할 수 있습니다. 4번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농지소유주 읍면장이 임대차 종료명하는 것이야. 임대차 종료명은 누가 합니까? 시군구. 읍면장은 농지증에서 시구 읍면 이러고 나오는 거고 임대차 종료명할 수 있는 자는 시군구입니다. 5번 비농지 임대차 기간은 비농지가 뭐냐?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임대차 기간을 적용 안 합니다. 국유재산은 임대차 기간을 적용 안 하니까 5번이 3년 할 수 있다. 5번이 옳은 표현이 됐죠. 그래서 문제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좀 치사한 문제가 많긴 많아요. 근데 치사한 문제 이것을 아예 우리가 그러니까 포기해야 될 문제. 그게 제가 세봤더니 한 12문제 정도는 됩니다. 한다고 12문제 포기했다고 우리가 안 찍습니까? 찍어서 몇 개는 맞출 수 있다니까요. 888만 밀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888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고 실제 시험장에서 그게 과연 생각이 나서 빨리 했는가? 이게 관건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답안지 받아보고 빨리 세봤습니다. 올해는 888 했는가 안 했는가? 올해 시험 문제가요. 8887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888 연습했던 분들은 이걸로 해도 문제를 맞춰도 몇 개 풀어낼 수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좀 믿고 좀 따라와 줬어야 돼요. 이 연습했던 분들은 모르지만 12개 중에서 모르는 거 12개 몰랐다 하더라도 그거 888 밀었으면 몇 개는 맞출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도 분석상 20문제는 어느 정도 공부한 분들은 20문제는 제가 봤을 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올해 평범히 공부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50에서 60점 사이에 대부분 이제 점수가 이 정도 있는 분들은 공부가 어느 정도 평범하게 했다고 60점을 넘어간 이런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봐줘야 되고요. 공법에서 고득점 안 나옵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물론 내년도 마찬가지로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 12문제 지금 12문제 이해가 지금 모르고 안 배운 능력이 나오는데 이거를 맞추려고 강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 내용까지 다 맞추려 강의한다. 1년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5년 잡습니다. 5년. 근데 중개사 공부를 갖다 5년 목표입니까? 할 수 있으면 1년 해서 딱 끝내야지. 그러니까 강의하는 선생들이 자를 거는 과감히 자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 설명해 준 거 거의 다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교수님 찍어준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니 왜 한 사람이 설명했는데 평가가 두 가지입니까? 누구는 거의 다 나왔다. 설명해 준 거 누구는 많이 나왔어요. 찍어준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강의하는 선생님들 찍는 강의 안 해요. 대부분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 그래도 경험상 이 법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고 기출문제 분석을 할 만큼 했으니까. 근데도 공법은 분량이 너무 방대하니까 역사상 한 번도 안 나온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맞추려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다 안 되면 공법 50만 맞춘다 하더라도, 정 안 되면 40만 맞춘다 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만만한 중개사법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도와주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올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연락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공법 때문에 멘붕 옵니다. 저 공법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요, 답안 이제 가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럼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 그랬는데 저 75 나왔네요. 70 나왔네요. 60 몇 나왔네요. 대부분 그렇게 전화한 분들은 대부분 65 이상 나오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모르는 문제 분명히 10개 이상 나오니까 거기서 우리 멘붕을 만나니까 일단 생각, 너 패스. 처음부터 1번 딱 모르네. 패스 웃으면서 10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연단 3개가 패스되고 아예 또 7개 더 남았다. 편안하게 문제 풀었던 분들 했을 것이고, 처음부터 너무 긴장했던 분들은 안 됐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1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1년이란 기간이 진짜 빠릅니다. 이번에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1년 금방 갑니다. 먼저 1년 빨리 나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도 못 되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나갔던 분도 1년 동안 고생할 때, 지금 이번에 패스 통과 못하고 남아있는 분들은 1년 공부 더 해가지고 실력을 좀 더 쌓는다 생각하십시오. 더 쌓아가지고 2년 후에 가가지고 앞에 나갔던 분들이 계약서 10개 썼으면 가서 한 방에 10개를 커버할 수 있는 그 계약을 딱 한 건 쓰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게 가능합니다. 10억짜리 주택 매매를 갖다 누군 10개 썼다. 1년 뒤에 가서 200억짜리 빌딩 딱 하나 하게 되면 충분히 커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생각 하십시오. 물론 1년 공부하는 기간 동안 답답해요. 열도 받고 남들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안 됐을까? 근데 그런 자격은 갖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제가 평소에 얘기 많이 했듯이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우리는 실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게 우리 스스로 자신한테 좀 힘을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강조했듯이 11월 12일 14일 가게 되면 12일 13일 날 저는 충북회산에서 모임합니다. 모임. 1년 동안 고생한 여러분, 저랑 같이 수업 듣는 분들은 참여하려면 참여하십시오. 해가지고 전국 모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어디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사람도 제주도 물건 중개할 수 있는 그런 망을 지금 거의 완성돼 가 있으니까 제가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같이 참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그때 참여 못했던 분들은 후회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는 참여가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존에 알고 있던 분들, 카페에서 같이 움직였던 분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합격 여부를 떠나가지고 시간만 되신다면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준비 다 해놓고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